자, 마감 전략 A+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소연입니다. 장 마감이 임박해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힘을 좀 내는데요. 계속해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던 코스피 오늘도 한 7거래를 연속 하락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웬걸요? 그래도 조금이긴 하지만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고요.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세로 일단은 돌아선 모습을 나타냅니다. 장중 대비해서는 거의 하락폭을 다 만회한 것 같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습니다.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정도는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. 어쨌거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국 증시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. 월요일장입니다. 뭔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매기가 쏠리는 곳은 분명히 있어요. 마감 전략 A+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종목들은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? NHN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. 이 시각 현재 84,600원, 4%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.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기관 투자자들이 어쩜 이렇게 이 주식을 많이 샀을까요? 지난해 10월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.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현재 주가는 84,600원입니다. 현대홈쇼핑 보겠습니다. 국내외 헤지펀드가 현대홈쇼핑의 주주 제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그 압박 수위도 점점점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현대홈쇼핑 돌려주세요. 한번 볼게요. 지금까지도 아마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나가고 있을걸요.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라라는 제안들도 있었고요. 또 배당을 확대하라라는 제안들도 있었습니다. 이런 압박 속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요. 지금은 3.67%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군요. 11만 3,5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강원랜드 한번 볼게요. 예, 앞서서도 보셨죠? 3% 가까운 상승으로 오늘은 좀 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사랑합니다. 계속해서 꾸준히 외인들 쪽에서 순매수가 잡히고 있고요. 2월 이후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가 한 650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대충 더하기를 해보니까요. 지금 현재 가격은 31,3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. 엔터주 볼까요? JYP 엔터는 장중한 때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나 했어요. 근데 지금 상승세가 돌아서서 지금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.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YG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SM 두 종목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온갖 사건 사고들이 뉴스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부각되면서 대표 엔터주잖아요. 두 종목이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.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은 낙폭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는 않는 모습이에요.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전거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? 알톤 스포츠가 5%대 강세, 샘천리 자전거가 9%대 강세 보여줍니다. 카카오 모빌리티와 소카가 전기 자전거 공유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. 바깥에 미세먼지 심해서 과연 이 자전거 공유? 이거 활성화될까? 흥행을 할 수 있을까? 의문점이 찍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트렌드에 맞는 모습이긴 하죠.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요. 앞으로 움직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론 계속 올라갑니다. 52주 신고가 오늘도 장중한 데 찍고 지금은 상승세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흐름이 꺾이지는 않아요. 1850원 현재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1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응 전략 챙깁니다. 삼양식품도 오늘 흐름 좋아요. 삼양식품의 봉지라면이 해외에서 잘 팔립니다. 불닭 시리즈죠 뭐. 2016년도부터 시작된 해외 시장의 불닭 신드롬이라고 할까요? 이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
이 종목 이제 더 이상은 내수 중심의 기업이 아니구나, 수출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. 주가는 79,400원. 왕년에 그 10만 원 이상 그 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?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. 과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면 먼저 볼게요. 삼양식품 먼저 보겠습니다. 작년 하반기에 진짜 많이 떨어진 종목이기도 하고요.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한번 챙겨주신다면. 해외에서 그렇게 뭐 잘 팔린다고, 뭐 여전하다고 하네요. 네,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해외에서 특히 중국 쪽에서 상당 부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2019년 1월부터 중국에서 이제 총판을 좀 바꾸게 되면서요. 그런 부분 좀 중국에서 큰 폭으로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. 지금 예상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2019년도에 중국 수출은 한 50% 정도 증가가 할 것이다. 이렇게 좀 예상이 될 만큼 일단 중국 쪽에서 확실한 성장의 기반을 조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그 외에도 사실 그 외의 지역의 수출만 하더라도 한 14% 정도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수출적인 측면은 상당 부분 삼양식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사실 40개국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뭐 다변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뭐 한 나라나 한 국가가 조금 안 되더라도 사실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이 뻗쳐나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런 수출액이나 이런 실적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. 또한 이제 봉지라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한 85% 정도 좀 되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컵라면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2019년, 2020년에도 삼양식품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. 뭐 이 개별적인 종목으로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도 이런 메리트가 있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아침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뭐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네. 이런 성장주가 좀 오늘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. 그거는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맞아요. 있었는데 네. 그런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관이 마음 편히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이 어느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.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수급이나 이런 쪽의 쏠림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기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도 상당 부분 주가가 더욱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진짜 시장 영향, 뭐 개별적으로 삼양식품만의 매력도 충분히 있겠지만 전체 시장 분위기 또한 무시 못할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? 네, 뭐 물론 이제 저점 대비는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한 것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.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런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를 할 때 상당 부분 조금 위험한 점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한 거는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뭐 그렇지 여의치 않다라면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라도 매수를 분할적으로 하시게 된다라면 뭐 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상당 부분 좀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. 투자 의견 좋아요. 네, 가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삼양식품 먼저 봤고요. 추격 매수 참 어렵죠. 근데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따라 붙는다? 두렵긴 하지만 요즘 또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경우도 많아서요. 신고가 매일 기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요즘 중소형 IT 택배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. 어떤 시각이십니까?
네, 일단은 뭐 갤럭시 S10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파트너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주에 발매가 됐고 이 주말을 이번에 보내게 됐습니다. 근데 예상치보다는 S10이 너무나 조금 잘 팔리고 있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 업자들이 삼성전자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.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좀 잘 되고 있거든요. 뭐 S9 대비했을 때 한 120에서 130% 정도 좀 잘 팔린다고 하니까요.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S10에 들어가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 이번에 상당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을 수 있겠구나. 이렇게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스마트폰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다른 테크적인 부분,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차별성을 좀 많이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랬던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이제는 타사와의 좀 당사의 스마트폰에 다르게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카메라 쪽에 많이 좀 비중을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프리미엄 제품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쿼드러플이라든지 이렇게 카메라 개수가 너무나 많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. 프리미엄 모델 말고도 이제 보급형 모델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상당 부분 동사가 카메라 모듈 쪽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.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객사를 향해서 프리미엄 모델의 전면, 후면 두 개 다 이제 카메라 모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조금 S10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더욱더 많이 이제 카메라 모듈의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지문인식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지문인식 이런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에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파트론의 실적은 2019년, 2020년에도 상당 부분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. 사실 19년도 1분기의 실적을 놓고 보게 되었을 때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보게 되면 사실 3년 내에 가장 최대치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. 그런 점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확실히 주가가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.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투자 의견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?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? 네, 일단 좋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.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 외에도 이제 보급형 모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카메라의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가면서 MS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모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 카메라 모듈 업체의 키 맞추기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오른 이 종목이 파트론인 만큼 파트론이 어느 정도 더 크게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죠. 이제 자전거 관련주도 한번 볼까요? 뉴스가 있었으니까 화제가 되면서 잠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이렇게 확 회복되는 모습이긴 한데요. 과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까?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. 어떤 평가 내리고 계세요? 네, 뭐 카카오하고요. 사실 소카에서 이제 전기자전거 관련된 공유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한 3,000대 그리고 이제 소카 측에서 한 2,000대의 이런 전기자전거를 확보를 연내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자전거 업체는 이제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알톤 스포츠라든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여기에 또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조금 팔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공 자동차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날짜를 정해서 못 갖고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전기 자전거로 좀 많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미세먼지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된다라면 생각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투자 심리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. 다만 이제 사업성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저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많이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릉이라고 해서 뭐 이미 여의도에 많이 이제 많이 이미 있어요. 하고 있는 부분도 네.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전동
관련해서도 요즘 계속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좀 맞아요. 늘어나고 있는 게 그 많거든요. 스쿠터라고 하나 뭐라고 할까요? 그거 전동휠이라고 하죠. 전동휠? 예, 아. 전동휠 관련돼서도 지금 여의도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거의 이 여기저기에 많이 이제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퀵보드처럼 생긴 네, 그쵸? 그렇습니다. 예. 예, 그게 이제 이 스타트업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. 그런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경쟁 업체 일단 많을 것 같고, 그리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한번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.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투자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? 일단은 의견은 글쎄요의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. 일단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한 분들이라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.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아직은 계속적으로 매매할 요소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. 지금 뭐 워낙 저가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. 이 음봉이 뭐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까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.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제는 엔터주 얘기를 나눠볼게요. 이거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대형 엔터 3사, SM, YG 엔터테인먼트, 또 뭐예요? JYP. 세 개의 종목이 와르르 무너지다 했는데 JYP는 상승 반전, 나머지 두 개는 많이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각종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거 정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형 엔터 3사가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오후장 들어가게 되면서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유가 있던 두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권에 머물고 있고, 이유가 없었던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승 반전을 하게 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업종 내에서 롱숏 이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이유가 있는 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숏으로 좀 대응을 하고, 나머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. 이렇게 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나머지 이제 이유가 있는 두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라면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나오게 됐었는데 이 영업이 컨센서스 대비 한 20% 정도 좀 안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. 본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뭐 키이스트라든지 SM CNC라든지 네. 이런 부분이 조금 예상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나머지 업체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일 텐데요.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티스트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엔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, 예기치 못할 변수들이 그렇죠. 참 많아요. 네,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땐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적적인 측면과는 조금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회복은 가능해 보이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기는 하지만,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고,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부분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YG 엔터 쪽으로도 혹여나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아닌가, 이런 이제 조금 불안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사그라들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C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네. 약간의 이런 루머가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성매매 알선 관련해서 그 연예인 3명, 4명 중에 FNC 엔터의 소속사에 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. 이런 내용이 조금 또 돌고 있는 거죠. 돌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FNC 엔터 같은 경우에 네.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주는 게 아닌가, 이렇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조심스럽게 투자 의견은 그냥 한 중간 정도로 갈까요? 네, 중간으로 글쎄요를 좀 드리도록 글쎄요,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내일장 탑픽 하나만 꼽아주세요. 어떤 걸로 가볼까요? 네, 제가 제시해드리는 내일장 탑픽은요, 삼양식품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양식품 내일장 탑픽입니다. 유한자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